그 의혹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왜 언론사들은 행동할까? 그게 쉬워서예요. 근데 의혹을 확인하는 건, 사실을 확인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 시간에 5개, 6개 의혹 기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클릭질들을 유도할 수 있지, 발품 팔아가지고 그걸 어려운 확인 작업을 해서 딱 나왔더니 문제 없음이라고 만약에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기계 기사가 되나? 기사가 안 되거든요. 조국에 따른 입시 부정이어야 했어요. 그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계속 질문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입시 부정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헤드라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확정짓지를 못하니까 그 팩트를. 그러니까 자꾸 금수저 전형, 스카이캐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조국 장관 후보자가 변화를 했달지, 교수와 만나서 어떤 돈이 오고 갔달지, 이런 명확한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없고 2주 동안 딸에 관해서 이게 입시 부정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보도밖에 없다는 거죠. 떡밥을 던져놓으면 회수할 줄 알아야 낚시터가 깨끗해져요. 근데 지금은 떡밥만 죽어라고 던져놓고 물만 흐려놓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만한 의혹이나 아니면 그만한 문제지의 거리가 없을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뉴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 몰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투자를 하게 되느냐? 굉장히 내밀한 개인정보. 후보가 아니라면 사실은 건드릴 수 없는 그 정보를 취득해서 거기에 연관된 수많은 의혹들이나 쏟아내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검증의 대상을 이렇게까지 넓혀가도 되는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1인 의 도덕성, 그리고 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불법 여부들을 살펴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 범주가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같은 사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령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되는 경우는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레기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기사를 위해서 인터뷰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던가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권한들을 침해할 때 우리가 처음 했었던 용어가 원래 기레기였거든요. 연예계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추적 보도하고 잠복 보도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검증 과정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언론 스스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